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2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시간은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민군 관계면인데 경기연구원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기존 민군 관계를 보면은 군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렇게 네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군과 국가의 관계, 군과 국민과의 관계, 군 장교 집단과 민간 엘리트의 관계, 군부와 민간 이익 집단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모아서 민군 관계면을 보면은 국가 발전과 군대와의 관계, 정치 발전과 군대의 역할, 경제 발전과 군대의 영향, 군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교류와 역할 분담에 초점을 두고 이 영역을 보면은 군대 사회학과 정치학적인 민구 관계로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사회학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의 군에 대한 의식 성향 등을 다루는 하나의 영역이고, 정치학적 민군 관계로는요, 군의 정치 개입과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즉 발전 도상국가에서 민주주의 전개 과정과 군부와의 역학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민간 부분과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군 간의 상호 교류 통제와 역량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헌팅턴은 민군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양 집단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격리된 공식적인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야노비치는 군과 민간 부분과의 일상생활과 공간에서의 교류와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에 대한 평가는요. 사회 경제적인 개혁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적합한 주도 세력으로서 산업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면을 강조하고 면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정치 개입으로 민주화를 지체시키고 시민사회와 군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동시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접근입니다. 기존 입장은 군대 조직은 국가 안위와 국방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조직이다. 그래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단위 지역 부대도 역시 지역의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 조직이라기보다는 전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하위 부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지역사회와 군부대와의 협력적 관계의 발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큰 부대 위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육군 제3사관학교와 영천시와의 관계, 3군 부대 계룡대와 계룡시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논의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이런 연구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민정부 이래 한국 사회에서 군조직의 성격은 그 이전의 군인주의 시대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군부의 정치 개입이나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와의 중복 갈등 등에 대한 우려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군조직의 전문 취급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군조직 내에서도 이를 동의합니다. 물론 전쟁 시가 아닌 평화 시의 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
그래서 실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루어주는 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요,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직도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라는 핵심적인 가치는 인정하지만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물론 아주 불가피하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불균형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상호 오존적 협력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요, 민군 관계에 대한 입장은 군조직을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군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을 공격하거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저지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요, 어떤 획일적으로 규율하던 기존의 관습에서 살피해서 탄력적인 규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직은 가치들을 보다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타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민간 부분과의 상호 오존적인 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민간 부분의 자원, 지시, 경험,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현대 사회에 알맞는 군조직으로의 전환이 어렵거나 전환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사고방식과 군부대 운영을 위하여 군조직은 민간 부분과의 협력적인 관계, 즉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는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 사회 상황을 고려하는 입장, 군조직은 민간 부분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함께하는 체제, 이것을 고려하는 입장을 상호 우리가 이제 상존하고 있죠. 이것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그래서 군과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방안인데요. 군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은 결론적으로 통합형 민군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행사 중심의 민군 교류는요, 민군 간 협력 강화와 협력의 상승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는 필요했지만은 민군 관계의 신뢰도를 많이 높이는 그런 구축하는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접경 지역의 민군 관계는 지금까지 민군의 분리 관계에서 통합적 관계로 넘어가는 단계, 민과 군의 분리와 통합이 공존하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요, 분리형 민군 관계에서 분리형 통합형 공존 관계인데 향후에는 통합형 민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군 자원의 공동 이용과 군시설의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군과 지자체의 공동 협의의 상설화, 군 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군 간 협력, 이런 것이 민군의 통합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적 민군 관계를 한다면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완화, 이것이 필요 조건을 보죠.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은 전면적 부분적인 민족선을 좀 북상하고, 제한 보호구역도 군사시설의 밀집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하거나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이 부분을 철책이나 CCTV 설치 등 예산에 소요되는 면도 우리가 좀 해결될 문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도시 지역 내 협의 위탁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도시 지역 내 유휴 군용지를 대상으로 협의 위탁 지역으로 확대해서 민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 하나의 방안이다.
두 번째는 민군 공동의 생활과 군 장병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민관 군이 함께하는 군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물론 관이 군의 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하고 군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지원해주는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민군 통합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과 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에서 설문조사 결과가요. 군의 현재 문제점은 민군관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요. 이거는 민군관계에 대한 관 지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거주지 내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은 만족도는 일반 아파트 거주의 제도화, 자녀 교육과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도시개발 차원의 군부대 주변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통합형 민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 장병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복무 중에 재능 기분 척태로 지역 주민과 군 자녀들에게 되돌려주는 기회를 갖는 것은 민군 상생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군 장병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것도 또 크게 우리가 변화된 인식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철원군에서의 추진 중인 I Love Soldier School, 또 국방부에서 평생학습 체제의 도입으로 군복무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도 좋은 우리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군협력 전담기구의 조정은요. 협의 위탁지구의 확대하고 군부대 주변 지역의 종합개발은 군부대와 행정가서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협의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군과 협의가 장시간에 소요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보면은요. 담당 간의 자정 교체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있고 군의 전문성 교류로 담당 간의 자정 교체는 군과 주민 간의 양측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안은 민군관이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호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관에서 계단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만은 순환보직제로 상당히 군과의 협의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군도 사단에서는 참모장 지휘하에 민원 담당 장교가 있지만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사례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35년 전부터 ADC는 민군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정부기관인 EDA 산하의 FMERA는 군기지의 폐쇄나 미활용기지, 민군간 갈등 조정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업무 밑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사격장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 군 유유지 합리적 반환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